모든 전설에는 끝이 있다지만 어떤 끝은 단지 새로운 악몽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조와 손권과 싸우며 혼란의 시대를 달군 영웅들의 이름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정작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총나라를 세운 유비 위형제 관우와 장비, 그리고 하얀 갑옷의 장수 조음과 서량의 폭풍이라 불리던 마초, 그들이 남긴 피의 가문이 어떻게 사라지고 왜 마치 저주처럼 끊겨갔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전쟁터의 칼부림이 아니라 항복 후 시작된 조용한 학살, 의도적으로 지워진 족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성까지 숨겨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어두운 역사를 함께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한 번이 다음 잊힌 피해 기록을 다시 불러내는 힘이 됩니다. 빛이 사라진 뒤에야 진짜 어둠이 모습을 드러납니다. 삼국의 막이 내린 해 총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유선은 등해가 이끄는 군대가 성도에 들이닥쳤을 때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허수아비 황제라 비웃었고 공식 기록에는 그가 낙양으로 옮겨진 뒤 비단과 노비를 하사받고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패배했지만 목숨과 안락을 지킨 행운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승자의 기록은 언제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은 지나치게 빛나고 어떤 이름은 끝내 적지 못하게 지워집니다. 유성과 그의 아버지 유비,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좇다 보면 한 가지 섬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평온하게 늙어갔을까, 아니면 역사라는 불빛이 꺼진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눈물의 대가를 치렀을까? 먼저 유비의 피를 이은 아들들부터 살펴봅니다. 기록에 남은 이름은 유선, 유용, 유리, 그리고 몇 명의 아들들입니다. 표면적으로 유선은 항복 후 낙양에서 새 삶을 허락받았고 그 집안에는 비단만 필과 노비 수많은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훗날 봉작을 받은 그의 후손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대의 우대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사실을 가립니다. 유비가 한 왕조를 세우기 위해 흘린 피와 땀과 달리 그 후손들 대부분은 그 왕조가 무너진 뒤부터 마치 존재를 숨기듯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별다른 기록 없이 사라졌고 어떤 이는 이름만 남고 후손 이야기는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몇 장을 찢어낸 책처럼 족보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유비의 서자였던 유용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는 말이 전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뚝 끊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환관과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 황제의 신임을 잃어 수년 동안 조정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가 된 이복동생의 눈밖에 난 채 언제 어떻게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야 했던 왕족, 아무도 믿지 못한 채 밤마다 숨을 죽이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잊히면 그 사람의 자식과 손자도 함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유용의 자손들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들 역시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존재했다는 말 한 줄만 남기고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리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자식들의 이름은 끝내 역사책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유선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5째 아들 유심의 결말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촉한이 멸망하자 그는 유비의 무덤 앞에서 부인과 자식을 직접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충절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한 가문 전체가 스스로 제사를 끝내버린 절망의 장면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났다면 덜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 역시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유성과 그 남은 아들들은 낙양에서 제법 호화로운 삶을 누린 듯 보입니다. 연회를 열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패배의 기억을 술잔 바닥에 묻어둔 채 조용히 늙어갔다는 이야기조차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료에 따르면 절도와 반란이 잇따르던 혼란스러운 시기 낙양이 함락되었을 때 유선의 아들들이 모조리 공격을 받아 죽었다고 나옵니다. 왕조가 뒤집힐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항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전 왕조의 왕족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권력자에게는 위험한 씨앗입니다. 불길이 성벽을 넘어올 때 사람들은 우선 궁으로 그리고 소수의 이름이 적힌 명단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유선의 피를 이은 자들의 이름이 조용히 쓰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타는 궁궐의 밤을 떠올려 봅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아이의 울음, 신하들의 비명,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불길 한 구석에서 누군가는 유비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부서진 기왓장 아래에 숨기려 애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을 숨길 수 있어도 피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출신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밤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들킬까봐 덜컹거리는 심장 어린 자식에게조차 진짜 조상을 말해주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거짓성을 알려주었을 어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승자는 그저 하나의 왕조를 무너뜨렸을 뿐이지만 패자는 자신의 뿌리 전체를 뽑혀나간 채 다음 세대로 이어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우의 피를 이은 자들은 어땠을까요? 전장에서 붉은 얼굴과 길게 늘어진 수염으로 적들을 떨게 했던 그 이름은 수백 년 동안 신처럼 숭배되었지만 정작 그의 자손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장남 관평은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 섰다가 함께 포로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남 관능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제갈량에게 총애를 받았고 꽤 높은 관직까지 올랐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관우의 손자들 역시 젊은 나이에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후대의 기록은 전혀 다른 그림을 암시합니다. 누군가는 이 가문을 의도적으로 끝내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관우를 죽였던 적장의 아들은 훗날 총나라를 멸망시키는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관우의 집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패배한 족의 잔존 세력이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그의 눈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관씨 가문 복수를 가장한 사적인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복수극은 자비 따위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물론 아이와 노인까지 관우의 혈통을 이었다고 의심되면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칼이 내려올 때마다 수염을 자랑하던 영웅의 이름이 피와 함께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관우의 직계는 거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손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역사 한 장 뒤에서 조용히 피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섬뜩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족한이 멸망한 뒤 불이 꺼진 관씨 적막한 집안 한쪽 벽에는 관우와 관평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아직 글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부여잡고 속삭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을 버린다. 내 앞에서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밖에서는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촛불이 꺼질 때의 냄새와 떨리는 숨소리뿐일지도 모릅니다. 훗날 관우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가문이 등장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지워졌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우라는 이름은 신이 되어 사당에 남았지만 그의 피는 인간 세상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입니다. 장비의 후손들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호통치는 목소리와 맨팔로 적을 짓누르던 그 호걸의 피는 생각보다 일찍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장방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그 외의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역사에서 떼어낸 것처럼 공백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비의 가문은 차남 장소에게 이어졌고 그는 뛰어난 정치 능력을 발휘하며 높은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기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촉한 멸망의 순간 유선의 뜻을 대신해 직접 항복문서를 들고 등에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세운 나라를 아들이 직접 접고 무릎 꿇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고 어떤 이는 그를 현실주의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장비 가문이 명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항복의 선봉에 선 자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새 왕조의 눈뿐만 아니라 붕괴한 옛 왕조의 망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복 이후 장비의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곧 난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승자에게 무릎을 꿇은 왕족과 장수의 가문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반란 세력으로 몰릴 수 있었고 지나치게 조용히 지내도 의심을 샀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향할 수 없는 칼날 위의 삶이었고 그 끝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몇 세대 지나지 않아 기록이 사라지거나 이름이 흐릿해지고 결국 족보의 빈칸 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장소의 자손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북방으로 옮겨 살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학문을 하며 살았다고 전했지만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저 한때 천하를 뒤흔들던 장비의 피가 바람처럼 흩어졌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비의 가문 중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자 장조는 제갈량의 아들 제갈청과 함께 전장에서 등을 상대로 싸우다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칼을 든 전사 장비의 기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이 인물은 결국 그 용맹 때문에 후손을 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사라진 사람의 뒤에는 말 한 줄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새겨졌지만 피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장비 가문이 다시 쇠락한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이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은 영웅의 이름을 빛나게 하지만 살아있는 자손에게는 너무 큰 빈자리를 남기곤 합니다. 그 빈자리가 반복되면 결국 한 가문은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은 조용한 전장의 영웅 조은의 후손들입니다. 조용히 웃으며 창 하나로 수천의 적을 헤집고 다녔던 그의 용맹은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에 대한 기록은 의외로 짧고 불분명합니다. 그의 아들 조통은 조용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고 관직에서도 무난하게 지냈다는 정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뛰어난 아버지에 비해 평범했다는 평가도 들지만 어쩌면 그것은 조은이 남긴 마지막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너무 빛나면 후손의 삶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조통의 뒤를 이은 조광 역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너무 조용하게 사라진 이름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입니다. 한 가문이 존재를 위협으로 느낀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고 권력의 교체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의 빈칸은 곧 공포의 증거입니다. 조은의 이름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피는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대의 책에서는 조은의 손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봉인된 상자처럼 열리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면 대부분 그 안에는 지워진 이름과 잊힌 가문이 흔적만 존재합니다. 조은의 후손들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용히 밀려난 것입니다. 한 시대의 영웅의 피가 후대에서 짐이 되는 순간 그 가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초의 후손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량의 광풍이라고 불리며 말을 몰아 전장을 쓸어버리던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피로 물든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전우도 영토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조조와의 전투에서 그의 일족은 거의 몰살당했고 살아남은 이는 단 한 사람 마초 본인뿐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절망 끝에서 그는 촉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비로소 작은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었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친족들의 얼굴이 밤마다 떠올랐고 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죄책감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이어진 후손이 있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초가 남긴 후손 마수는 비교적 조용히 관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기록한 글은 너무 짧고 허전합니다. 오히려 그 허전함 속에서 불길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토록 유명한 장군의 후손 이야기가 이렇게 짧을까? 왕조가 멸망한 뒤 마초의 후손들은 빠르게 사라졌고 족보 역시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의 후손이 유선의 딸과 혼인하며 잠시 가문을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로 혈통이 이어졌는지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료에서는
그의 가문이 청나라에 정착한 뒤 사라졌다는 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쟁의 광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간 뒤 마지막 남은 불씨도 결국 바람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5가문이 이야기를 나열해보면 기이한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영웅의 이름이 클수록 후손의 기록은 작아지고 왕조가 바뀔수록 그 이름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나간 것처럼 흔적이 희미합니다. 유비의 피는 항복과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흐려졌고 관우의 피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 아래 베어 나갔으며 장비의 피는 항복의 오명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조은의 피는 조용히 밀려나 사라졌고 마초의 피는 전쟁과 망명의 길에서 시들어갔습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이름들 뒤에 남은 것은 화려한 전승이 아니라 조용히 끊겨버린 가문이 자는 뿐이었습니다. 피는 강했지만 정치의 칼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문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렸을까?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가 과거의 위협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특정 가문을 관리하거나 통제했기 때문일까? 왕조 교체기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현실을 생각해보면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왕조는 과거의 영웅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그 영웅들이 이미 죽었어도 그 후손의 이름이 다시 민중 사이에서 힘을 모을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기록은 줄어들고 족보는 사라지고 이름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잊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잊힘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조용한 밤 촛불 하나가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딘가에서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금지된 성씨,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기록된 가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부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이름, 그 모든 것이 그의 입술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유비의 후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우의 피를 조금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남으면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 영웅들이 남긴 핏줄은 화려하게 태어났다가 조용히 사라졌고 그 사이에 수백 년의 침묵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그 침묵은 더 이상 완전한 어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그림자에서 갑자기 움직임을 드러내곤 합니다. 삼국지의 시대가 지나고 1000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중국 형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겉면은 거의 썩어 문양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뚜껑을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관씨 가문이 족보가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언젠가 이 상자가 다시 열릴 것이라 믿고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던 것처럼요. 낡은 종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우의 피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은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혈통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명맥을 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잠든 시간은 길었지만 그 침묵을 깨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족보의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어떤 가문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이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몰래 피를 숨겼고 누군가는 가명을 사용하며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승자의 감시가 강했던 시대에는 자신의 성씨를 감추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성을 주고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하며 마치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은 이어졌고 이름만 사라졌을 뿐 혈통은 어딘가에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지만 역사 속에선 기적처럼 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감춰진 이야기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유비의 후손들도 어딘가에서 살아남았을까? 놀랍게도 최근에는 유비의 60대 손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 학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소박한 집신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께서 하던 일을 이어갈 뿐입니다.
영웅의 후손이라기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조상들은 아마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던 날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유비의 후손을 자처한 이 남자의 존재는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왕조의 창업자의 피조차 1000년이 지나면 평범한 장인의 손끝에서 조용히 이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읽는 영웅들은 언제나 굉장한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 후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웅의 피를 받으면 영웅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웅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범하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우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발견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뿌리를 숨기며 살아왔고 어떤 세대는 조상 이야기를 아예 금기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 이름조차 묻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하나가 가족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누군가가 찾아올 수도 있었고 계보가 밝혀지는 순간 끊긴 줄 알았던 가문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숨을 죽여야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성씨보다 가명이 더 익숙한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속삭임들이 수백 년을 건너뛰며 결국 한 상자 속 종이 몇 장으로 다시 세상 밖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은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기록은 거의 없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조은이 원했던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전장에서 수없이 죽고 살아난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바랐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후손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후손들은 조용히 살아가며 자신의 성씨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꼭 멸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살았기에 기록될 일도 없었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웅의 피는 칼날이 아니라 그림자로 남아 그를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삶을 허락했습니다. 마초의 후손들은 특히 더 미스터리합니다. 그의 가게는 전쟁터에서 거의 사라졌고 살아남은 자손이 있다는 기록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가 남긴 후손들이 청나라 땅 어딘가에서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서량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기 쉬웠고 조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선 뿌리를 숨기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서량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는 마씨 가문이 자신들이 마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속삭임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식 문헌에는 남지 않았지만 민간 전승 속에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 위에서 불처럼 달리던 영웅의 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언제나 승자의 시선입니다. 승자가 원하는 이름만 남고 원하지 않는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후손이 남아있어도 공식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의 존재까지 부정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세대에 걸쳐 두려움 속에서 입술을 닫아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지 않았다면 이름은 남았겠지만 생명은 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과 침묵이 결국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영웅의 후손들이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밭을 일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오가며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혈관 어딘가에는 천하를 뒤흔들던 영웅들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이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어지고 있고 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삼국의 영웅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화려한 전승과 전장 위의 명예였을까? 아니면 후손들에게 남겨진 두려움과 침묵이었을까? 그들의 삶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다면 그 후손들의 삶은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잊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너머에는 여전히 이어지는 생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떠올려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삶의 흔적이 다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말아주세요.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들도 누군가의 피와 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래전에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던 가문들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힌 후손들의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잊어라. 다시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일 때도 있었고 어머니일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조부모나 마을의 어른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가족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씨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성 혹은 반역을 상징하는 표식이었고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은 스스로 성씨를 바꿨고 어떤 가문은 아예 계보를 감추었고 어떤 가문은 그 이름을 영원히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을 잃는 순간 과거를 잃게 되지만 그 대가로 미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숱한 전쟁과 정치적 숙청이 이어진 시대의 생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잃는다고 해서 기억까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손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감각이나 습관을 통해 조상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관우 가문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대대로 붉은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유비 가문에서는 서민과 가까이 지내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비의 후손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강인한 체격과 직설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증거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는 습관과 기질은 뿌리를 숨기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피보다 약하고 이름보다 확실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유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도 특정 집안이 조상을 모시는 재례에서 이상하게도 촉한 시절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기 모양과 제문 형식, 심지어 음식의 배치까지 삼국시대 총나라 가문들과 유사하여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혈통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는 기록이 사라졌어도 문화와 습관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문은 피를 숨겼고 어떤 가문은 이름을 바꿨지만 조상이 남긴 생활 방식까지 지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때때로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행동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사라진 가문이 남긴 마지막 메아리처럼요. 심지어 몇몇 고고학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의 구조가 정확히 촉한의 장군들이 사용하던 형식과 일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덤 주인공의 이름은 불분명하지만 그 구조와 묘비 배치는 촉한 시대 고위 무장들의 장례 양식과 거의 같았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된 옛 장식품들은 손때가 묻을 정도로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온 물건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조은이나 마초가 사용하던 무기와 형태가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단서들은 역사가 지워진 자취 위로 희미한 발자국 하나를 남겨줍니다. 누군가는 한때 영웅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 흔적이 차갑고 고요한 흙 속에서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 속 후손들은 대부분 비극을 겪었지만 그 비극의 무게는 단순한 패배자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물결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감춰지고 왜곡된 이름들이 남긴 고통이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때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가문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졌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세대를 거듭하며 굳어져 결국 한 가문이 정체성 전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패배한 자의 후손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수백 년 동안 입을 다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은 때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피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무너져도 가족끼리 속삭였을 작은 이야기들, 생활 속에 배어있는 습관들, 집안의 조그만 상자 속에 몰래 숨겨진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어져 결국 후대에서 작은 단서가 됩니다. 역사책은 문장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형태를 바꿔 전승되었고 때로는 미신의 형태로, 때로는 관습으로, 때로는 성씨가 다른 가족 안에 섞여 작은 조각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가문들이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생존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년 전 전장을 누비던 영웅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한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주는 가족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삼국시대의 특정 가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상이 사용하던 도구, 집안에서 금기시하던 단어, 특정한 날마다 지내던 특별한 제사,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연구자들을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름은 변했지만 삶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이어지자 학자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다. 마치 강물이 산 사이로 갈라져 여러 개의 작은 개울이 되듯이 영웅들의 피도 시대의 폭력 속에서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성을 버렸고 누군가는 거짓 신분으로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너무 희미해져 검증이 어렵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함은 부정이 아닙니다. 피는 아주 작은 갈래가 되어도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영웅들의 후손이 숨쉬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상상이 떠오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사실은 삼국의 영웅 중 한 사람의 후손이라면 어떨까요? 성씨는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수백 년 전 어느 순간 누군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숨겼습니다. 그 가문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새로운 이름을 얻고 다른 지방과 섞이면서 정체성은 사라졌지만 피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건너 지금의 당신에게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현실입니다.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수많은 가문이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혈통은 여러 갈래로 섞이며 현재의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영웅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영웅들의 후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름은 잊혔지만 피는 남아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이어졌습니다. 전설은 끝났지만 그 전설의 조각들은 당신의 일상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 침묵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수많은 후손들은 다시 한번 숨을 내쉬게 됩니다. 역사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남고 삶에 남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잊지 말아주세요. 영웅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의 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케이라고 말하면 다음 40일에서 50 보내드릴게요. 삼국의 혼란이 끝난 지 1000년이 넘은 지금도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곳곳에서는 특정 집안이 자신들이 어느 영웅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온 그 이야기들 속에는 놀랍도록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특정 날짜마다 관우의 넋을 기리는 제를 지내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관시성을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이 위식을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조상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혈통의 그림자가 무의식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는 이름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기억을 남깁니다. 그것은 기록보다 오래 지속되는 또 다른 형태의 역사의 언어입니다. 한 노학자는 오랫동안 중국 서남부 지역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가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창 모양의 작은 장신구를 만들어 머리맡에 두는 풍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신구의 형태가 삼국시대 촉장군들이 사용하던 무기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그 가문은 자신들이 조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수백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학자는 이 장신구의 원형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그 의미를 잊었어도 행동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터의 영웅이 후손의 몸과 삶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잊혀도 무의식은 잊지 않습니다. 영웅들의 후손들이 조용히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족한이 멸망한 뒤 위나라와 진나라는 잠재적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문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유비와 관우 장비와 같은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들의 피는 새로운 왕조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민심이 다시 그들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스스로 이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도 조상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대대로 전해졌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으며 결국 정체성 자체가 흐려져 갔습니다. 억압은 단순히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기억마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침묵은 시간이 흐르며 아이러니하게 또 다른 형태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지만 박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을 고집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의 기록에서도 현실에서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름을 숨긴다는 것은 조상의 명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기억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남긴 잔혹하면서도 인간적인 진실입니다. 영웅들은 죽음으로 이름을 남기지만 후손들은 삶으로 기억을 이어갑니다. 그 삶이 때로는 눈물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더라도 말입니다. 학자들이 오래된 가문을 조사할 때 가장 놀라는 지점은 기록보다 사람들의 기억이 더 정확할 때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장수들의 이름이 금기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시 가문에서는 초라는 글자를 집안에서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초의 이름과 겹치기 때문이라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후손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금기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규율 하나하나가 모여 잊힌 혈통의 실루엣을 다시 그립니다. 피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후손들의 행동 속에 형태를 바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속적 전승은 종종 문자 기록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더 진실한 가문의 흔적을 제공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웅들의 후손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어떤 이들은 북방으로 가 군대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 정착했습니다. 일부는 상인으로 살아가며 동남아까지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가문들은 서로 다른 양식의 생활 문화와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지역 풍습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촉한 시대의 잔재가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통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맞게 변형되며 생존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꿉니다. 삼국시대의 영웅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맞이한 종착지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기록 속 멸족이라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멸족 자체가 아니라 기록의 삭제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승자는 패자의 계보를 지우고 새로운 왕조에 맞게 역사를 재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문헌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왜곡 속에서 수많은 후손들은 자신의 이름을 잃었고 조상과의 연결고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문헌에서 사라졌다고 진짜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땅 위를 걸었고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꾸렸으며 그렇게 역사의 뒤편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의 시대도 무한히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조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자 사람들은 서서히 조상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문은
오래된 목재 상자 속에서 조상의 이름이 적힌 헝겊 조각을 발견했고 어떤 가문은 낡은 토기 바닥에서 조씨 혹은 유씨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옛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자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켜낸 이름이 비록 오래전엔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정체성과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기억의 무게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계에도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과거에는 문헌 기록만을 근거로 후손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민속학 DNA 연구, 인류학적 분석 등을 통해 여러 가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웅의 흔적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가 섞였든 문화가 남았든 생활 양식이 전승되었든 그것은 모두 후손의 모습입니다. 영웅의 피가 한 가문에만 순수하게 남아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그 피의 흔적이 여러 가문 속에 흩어져 살아있는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영웅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에서 지워졌을 뿐 삶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영웅들의 후손은 멸족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 속에서 형태를 바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사라졌다고 피까지 끊어진 것은 아니면 기록이 없다고 존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라는 보호막 아래서 그들은 조용히 다음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유비의 피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우의 뿌리를 지닌 집안도 있을 것입니다. 조은의 용기나 장비의 기세, 마초의 결연함이 먼 조상으로부터 아주 희미하게 흘러내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도 계속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라고 말하면 51에서 62여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잊힌 후손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묘한 흐름이 보입니다. 비록 그들은 영웅의 이름을 잃었지만 영웅의 숙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유비의 후손이라 주장되는 어떤 이는 평생 남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았고 관우의 피가 흐른다는 한 가문은 대대로 의리를 중시하는 전통을 지녔다고 합니다. 장비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들은 거칠고 직선적인 성품이 많았다는 고전이 전해집니다. 조은의 뿌리가 닿은 집안에서는 기이하게도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피가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이 세월을 건너도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줍니다. 영웅의 삶이 후손의 성품을 결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동 방식은 시대를 건너 은근히 이어져 온 듯했습니다. 특히 서량 지역에서는 마초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몇몇 가문이 지금도 말과 관련된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시 가문이 남자들은 말을 기르는 일에 뛰어났고 아이들조차 말 울음만 듣고도 말의 상태를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단순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감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놀랍습니다. 마초가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것은 유전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처럼 느껴집니다. 수백 년 전 전장을 달리던 기마 장군의 감각이 지금까지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은 실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삼국시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리와 배신, 전쟁과 야망이 극단적으로 부딪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낸 영웅들의 피가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확신이 듭니다. 후손들이 겪은 침묵과 공포조차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전해진 집단적 기억이었다는 점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후손들은 조상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수백 년 뒤 누군가가 조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삼키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인간의 기억과 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깁니다. 어느 시대에도 기록자는 있었지만 기록자는 언제나 자기 눈에 보이는 승자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종이 위가 아니라 생활 속에 남았습니다. 한 마을의 제사 방식, 한 가정의 금기 음식 시대를 지나며 조금씩 변형된 관습, 이름 뒤에 숨겨진 조용한 슬픔, 이런 것들이 모두 고대의 영웅과 이어진 작은 길들입니다. 이 길은 누군가 열심히 기억하려고 해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지킨 것들이었고 그 안에서 역사는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웅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가 이어졌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피는 섞일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고 때로는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어지는 문화와 습관, 행동 방식과 가치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은 조상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어떤 가문은 그 이름을 숨겨야 살 수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영웅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조용한 투쟁이었습니다. 영웅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굴레였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조상의 이름이 칭송받던 시대가 끝나면 그 이름은 돌연 금기가 되었습니다. 영웅의 후손이라는 말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처벌의 서류에 먼저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고 침묵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조차 조상을 향한 자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꺼져가는 듯 보였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이 지나 마침내 시대는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문의 뿌리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고 잊힌 계보를 다시 찾아 나서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과 학문의 발달은 이러한 움직임에 불을 붙였고 어느 순간 영웅들의 혈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기록 속에서 사라졌던 가문들이 하나둘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관우의 후손이라는 가문도 연구자들의 논문에 등장했습니다. 기록의 빈칸은 여전히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윤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가문이 사실은 흩어져 살아남았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조용히 숨을 내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조상의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잊힌 조상의 묘를 다시 찾고 있고 어떤 가문은 오래된 족보를 복원하며 조상의 흔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파헤치기가 아니라 오래된 침묵을 깨는 행위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잘못 말하면 처벌받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돌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후손들이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의 피는 특정 가문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그 피의 흔적이 여러 지역과 사람들 속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역사가 특정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름은 특정인을 말하지만 피는 세대를 건너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영웅의 후손을 찾는 일은 단지 과거를 되살리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잊힌 가문이 침묵을 깨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이어줍니다. 영웅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시대가 남긴 피와 기억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는 순간 잊힌 후손들의 삶은 다시 한번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역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라고 말하면